그럼 뭐라고 얘들아? 이해라고. 이해. 그럼 이 이해는 뭐랑 똑같은 결이겠어? 당연히 interpretation. 뭐에 대한 이해를 이미지와 텍스트가 보여주는 거야? Why they see it. 너네 이거 왜 보고 있니? 여기선 심벌리 메시지죠? 이거 어디 갔어? 여기로 심벌리 메시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뭐야? 그 심벌리 메시지가 지금 보고 있는 뷰어스들한테 뭐를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는 거다. 그것이 바로 뭐다? 해석이다. 그래서 단어를 잘 보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이미지와 텍스트를 combination, 혼합함으로써 광고는 뭐 하는 거죠? 상징적 의미를 우리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상징적 의미라고 하는 걸 대신 꾸며주죠? is a create, 아주 정확한 거. 우리는 호화스러운 거, 사치스러움을 보여주는 브랜드야. This is Chanel. 막 이렇게. 그리고 구체적인 메시지. on the brand. 그 브랜드에 관한. 그리고 얘들아 봐봐. on the other, on the one 한다면 한편으로. 또는 이건 뭐야? 또 한편으로 이런 뜻이야. 그래서 정확하고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긴 하지만 richer, 훨씬 더 풍부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요번에 선생님이 그 유튜브 보다가 그 나이키 광고 중에 나이키 막 사람들이 왜 도전하는 거, 뭐 왜 굳이 그렇게까지 열심히 막 도전하는 거, 왜 이렇게 열심히 훈련하는 거야? 나이키 항상 나오는 마지막 메시지 뭐야? 그런 영상들을 보고 충분할 수 있잖아. 운동선수들이 막 토하기 1번 직전까지 열심히 하고 막 우승하고 이런 장면 그냥 끝낼 수 있잖아, 이미지로. 근데 마지막에 나이키가 맨날 던지는 메시지가 뭐야? Just do it 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 메시지와 이미지가 전달하는 심벌리 메시지가 엄청 풍성해지는 거지. 자, 따라서 뭐 할 수 있다고 얘들아? 분석하면 adding, depth, 깊이. 역시 나 이번에 런닝 시작해? 그럼 무조건 나이키 사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깊이를 더해줘. 병렬 구조 어떻게 되는 거야? 두 번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엄청 이렇게 좁아지게 만들고 구체적인 메시지 전달하니까 어떻게 돼? 뭐는 없애줘야 돼. eliminating은 뭘 제거하는 거잖아. 이거는 더해주면서 이거는 제거해야 돼. 뭐? 너비. 왜 너비가 제거돼야 돼? 시연아, 뭐가 된다고? 구체적으로 된다고 했잖아. 나이키 하면 도전이, 여유, 막 레저 이런 거 아니란 말이야. 뭐에 대해서? 이성적인, 뭐에 대해서? 감정적인, 그게 이성적이든 감정적이든 해석에 있어서. 그래서 해석이 굉장히 명료해지고 깊어진다는 얘기야. 네,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얘들 헤드라인은 제목, 그 다음에 태그라인은 그 맺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그냥 광고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동사하면 되죠. 그럼 광고의 시작 딱 빡! 그 다음에 나이키처럼 just do it 이렇게 마지막 맺은 말 이런 것들은 direct 향하게 한다. 리더들을 through 어디로 향하게 한다. 그냥 toward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디로 가는 거죠? just do it으로? 너가 만약에 달리기 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 브랜드 바지 사. 운동복 사. 의도된 의미와 의미로 가게 한다는 거지. 이미지가. So then, 한번 찍고 so then. 그 결과 리더들은 어떻게 되죠? avoid. 여기서 avoid의 썸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거 미닝스죠. 그러면 그 나이키라고 하는 브랜드가 보여주려고 하는 이미지 외적인 것은 다 없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야? 메시지를 받는 거죠. 어떤 거? 나이키가 보여주고자 하는 others. 이것도 other meanings죠. 다른 의미. 다시 말하면 의도된 메시지만 받게 된다는 거야. 이은 뭐죠? 광고에서 하는 어떤 맺은 말이나 헤드라인. 다시 말하면 그거 텍스트였지 지금까지 계속? 그죠? 맺은 말, 헤드라인 다 텍스트예요. 이미지, 영상에서 보여주는 거 외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텍스트를 우리 뭐 하는 거죠? 리모트 컨트롤 하는 거죠. 무슨 뜻이야? 원격 조정. 우리한테 너 우리 거 물건 사라고 하지 않지만 왠지 그 just do it을 보는 순간 왠지 나이키 매장 가서 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리더들 toward 어디로? 그렇죠. 사전에. 사실 광고는 엄청 치밀한 전략이죠. 사전에 선택된 의미. 나이키 도전이지. 그래서 그 선택된
다시 말해 의도된 거죠. 그래서 choose는 하면 애들 그냥 의도되는 거 똑같아. 그래서 사전에 의도된 어떤 의미 쪽으로 소비자들한테 해석을 주는 것이다. 텍스트를 통해서. 자, 그 다음 거 넘어갑시다. 이번에 얘들아 과학이 많이 안 나왔지. 이제부터 약간 과학 지문이 나와요. 자, 이건 얘들아 그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그 문장이어가지고 내용 자체는 조금 어려울 수 있긴 한데 그래 보자. 얘들아 아인슈타인이 어떤 이론 냈는데 무슨 이론 냈냐. 자, large mass 예를 들어서 엄청난 질량을 갖고 있는 어떤 대상 like the sun 태양과 같은 얘네들 얘들아 구부린대 왜곡시킨대 뭐를 시공간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 뉴턴의 theory는 그러면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있고 뉴턴의 이론이 있는데 뉴턴의 이론은 만든다 근데 no such prediction 그러한 예측을 안 만든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예측은 뭐야? 여기 밑줄 쫙 치자. 물체가 질량이 큰 애들은 시공간을 구부러뜨린다 왜곡시킨다라고 하는 예측을 뉴턴은 안 했다는 거야. Disbanding of space-time 그래서 이렇게 시공간의 구부러짐이라고 하는 이 이론은 lead to 뭐뭐로 이어져 어떤 현상으로 이어진대. 그러면 시공간을 구부러뜨리니까 어떤 현상이 초래가 되는데 such as 그런 현상이 뭐야? phenomena 예를 들자면 이걸 얘들아 중력의 렌즈 효과래요.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중력의 렌즈 효과 같은 거다. 그럼 얘들아 렌즈라고 하는 건 뭔가 좀 왜곡되게 만들거나 휘어지게 만드는 경우가 있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그 무거운 질량을 갖고 있는 애가 중력이 엄청 세니까 누군가를 약간 끌어당겨가지고 왜곡시킨다 이런 얘기죠. 자, 어쨌든 where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는 이 현상을 얘기하는 거지. 시공간에 구부러지는 발생하는 이 현상. 그럼 봐봐 얘들아. 시공간이 구부러졌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 있냐면 자, 멀리에 있는 어떤 별이 있어. 그럼 별은 빛을 내보내. 그런데 먼 별에서 보내는 이 빛이 appear to be 뭐뭐처럼 보일 수가 있어. 어디에 있는 것처럼? 다른 장소에 있는 것처럼. 왜? 구부러지고 왜곡 효과가 발생하냐. 그 정도만 알면 돼. 그런데 걔네들이 왜 원래 있던 장소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 오는 것 같냐? 왜곡됐으니까. 아까 전에 왜곡 왜 발생한다고 했어? 무거운 질량을 갖고 있는 어떤 대상을 옆에서 지나갈 때. 그럼 봐봐. 그 별들이 누굴 지나가야 돼? 이거 지나가다 이런 뜻이야. 갑자기 엄청난 중력을 딱 받을 수 있는 누굴 지나가는 거야?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태양과 같이 엄청 크네. 그럼 중력이 크니까 막 지나가는 애들 내가 잡아당겨. 그쵸? 그러니까 걔네가 시공간이 뭔가 구부러지겠죠? 그러면서 걔네가 있던 위치가 아니라 딴 위치에 있는 것 같이 보이게 한다는 얘기야. 그 정도. 그게 렌징 효과야.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이 렌징 효과 다시 말하면 별의 빛이 원래 위치가 아니라 딴 곳에서 오는 것 같은 느낌 약간 착시 같은 거죠. 이런 효과를 우리는 볼 수가 없대. 이유가 뭐예요? Because 왜냐하면 star 별들의 빛은 결국엔 별이 보인다는 거죠 우리한테는. 근데 걔네 안 보이잖아 during the day 낮에. 왜냐면 햇빛이 너무 강하니까. The sun is out 없다는 게 아니라 태양이 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해가 is out 떠 있을 때는 태양빛이 너무 강하니까 달 말고는 우리가 별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는 낮에는 저 렌징 효과를 볼 수가 없어. 하지만 이거 일식이죠. 햇빛이 가려지는 1919년에 이 일식으로 가능하게 됐어. 뭐 과학자들이 목적격보 투부정사 쓴 거 보시면 돼요. 관찰할 수 있었어. 뭐를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이 렌징 효과. 자, 그럼 봐봐. 결국엔 누가 하는 거라고? 엄청난 무거운 질량을 갖고 있는 태양이 그 중력으로 지나가는 별들을 끌어당기는 거야. 이 태양의 중력이 하고 있는 거. 목적 없죠? 그러니까 왓인 거지. 이 왓이 뭐였어? 시공간의 구부림이었죠. 별들한테 그걸 하는 거지. 얘네 끌어당겨가지고. 그래서 태양의 중력이 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어. 다행히. 자,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야? 누구한테?
태양의 중력이 누구한테 하고 있다고요? 빛. 근데 이 빛은 어디라고? 저 멀리서 오는 별들의 빛. 그러니까 뭔가 빛 같은 걸 끌어당겨가지고 시공간을 왜곡시키니까 뭔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다르게. 자, 그래서 태양 주변에 있는 별들은 appear to 그 당시에 보였었어. 실제로. 그 1919년에 일식 일어난 날 관찰했는데 저 별들이 이거 같네? 근데 완료부정사 쓴 거죠. 왜냐면 내가 지금 조선시대인가 어디에 관찰하고 있어. 그 조선시대를 해보자. 관찰하고 있는데 저 먼 별의 빛이 지구까지 오려면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to move라고 쓴 거야. to have pp. 완료부정사로. 저 빛이 왔구나.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보이는구나.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빛이 온 다음에 우리가 관찰하는 거잖아? 근데 from 어디로부터? 그 별들의 정상적인 위치. 그럼 원래는 뭐 북두칠성이 이 시간이면 한 여기서 보여야 되거든? 그런데 관찰했더니 여기서 보이는 거야. 이해됐죠? 태양의 중력에 의해서 어떻게든 왜곡됐기 때문에 구부러져서. 그래서 그 원래 그 별들의 원래 있던 위치로부터 뭔가 이동돼서 여기인데 여기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네? 어디? 밤하늘에서 그렇게 보였다는 거. 자, 그래서 the shift 이동. 그래서 원래는 한 여기쯤에 있어야 되는데 북두칠성이 여기서 보이네? 그럼 그걸 이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이동이 훨씬 컸다는 거지. 뭐보다 뉴턴은 사실 이거 그렇게 예측하진 않았잖아. 그래서 뉴턴의 이론이 예측했던 것보다는 그 변동폭이 컸어. 다시 말하면 뉴턴 이론은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 그 위치를. 하지만 이렇게. 자, 정확하게 여기서 동사가 여기 그냥 동사 생략된 거야, 얘들아. 그래서 실제 일어났던 그 별들의 이동은 뉴턴 거보다는 훨씬 변동폭이 컸고 그 이동 was exactly 정확하게 있었다. 어디에? 위치에. 근데 이 위치는 누구 거겠어? 아까 뉴턴은 못했다며. 그렇지. 아인슈타인 이론에 의해서 predict 예측된 위치에 정확하게 그 별들이 딱 보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 이론이 더 정확하다는 거야? 아인슈타인의 별들의 어떤 위치, 그 다음에 태양에 의한 시공간의 왜곡 효과가 정확하게 예측되었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이건 약간 사회. 얘들아 끝까지 41번까지 쭉 하자. 끝내야 돼. 또 하혈을 할 수는 없잖아. 하혈을 할 게 또 있어. 자, 우리는 자연적으로 wired to. wired는 여러분 타고난 거예요. 선천적. 선천적 여러 단어 여러 번 썼으니까 쓰진 않겠어요. 자, 우리는 얘들아 뭐 하도록 태어났냐? to 뭐뭐 하도록 이렇게 하면 되죠? organize 세상을 조직하도록. 자, 그럼 중요한 건 선생님이 내묻혀놨죠? 위계 속에서. 그럼 위계라고 하는 건 뭐냐? 사람들 간의 등급이야. 지위에서 등급이죠. 그래서 위계 질서가 굉장히 여기는 되게 위계가 안 잡혀있네. 그럼 사람들의 지위에서 등급이 제대로 안 나눠져 있다 이런 얘기야. With this 우린 뭘 하죠? 위계 질서 안에서 세상을 구성해요. 그럼 우리는 왜 굳이 위계를 만들려고 하는 걸까? 얘의 목적은 이렇대. 첫 번째, help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상하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두 번째는 maintain our belief. 우리 신념을 유지하려고. 얘 주장은 그렇대. 보편적으로는 feel better. 위계를 정하면 위계 안에서 구성을 하게 되면 사회를 굉장히 우리가 기분이 좋아진대요. 하지만 여기부터 진짜죠. 누군가가 fringe on 하면 얘들아 밑에 나와 있듯이 침해하다 이런 뜻이야. 권리 침해. violate자. 그런데 우리는 위계 안에서 자신만의 등급을 탁탁탁탁 나눠놨는데 첫 번째는 세상 속에 우리의 위치, 자리를 침해하거나 and 우리의 이해를 침해하거나 진짜 우리 바운더리를 침해하거나 나의 생각을 침해한대. 뭐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의주동이죠?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한, 이거 당연히 뭐죠? 위계죠. 그러면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인 위계가 이 뭘 작동하는 방식이 있어?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거야. 근데 갑자기 누가 끼어드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 주요한 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반응하는데요. 우리는 without thinking, 생각 없이. 다시 말하면 무의식적으로 반응이 탁 나온다고 합니다. 밑에 예시가 있긴 있어요. 그럼 선생님 뭔가 애매해요. 위계가 도대체 뭐고 위계가 침해당한다는 게 도대체 뭐죠? 예로 보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침해가 발생하냐. 위계에 someone cut you off, 끼어들다. 고속도로를 막 엄청 높은 속도로 막 가고 있는데 누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어느 하이웨이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끼어들게 해. road rage. 자, road 도로죠? 도로 위에서의 분노. 그죠? 굉장히 무섭게 운전하는 사람들의 그 분노가 kick in, 발동된다. 그래서 왜 그 운전하다가 보복운전 이런 거 나오는 거 다 이런 게 발생한 거지. 감히 끼어들어? 뭔 거예요, 여러분? 위계 질서가 파괴된 거야. 위계가 침해당한 거야. 우리가 정한 도로 위에서 무언가 정한 위계가 있었어. 근데 그걸 걔가 어긴 거야. 그래서 여기는 뭐야? 위계 침해가 발생한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That's your unconscious mind saying. 거기에서 뭐라는 거야? 그것이 바로 네 무의식이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야. Who are you to come here? 뭐 비속을 쓰면 이 새끼 뭔데 끼어들어. 이렇게 말이 나온다는 거야. 무의식적으로. 그럼 여러분들은 뭐하고 있냐? You are acting to the threat. 여러분은 위협에 지금 대처하고 있는 거야. 어떤 위협이 발생했어? to 어디에? 여러분 고유의 내재적인, 우리 갖고 태어났다니까 얘들아? 위계감. 내 안에 도로 위에서는 요런 위계가 있지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있었는데 그거에 위협이 된 거지. 왜? 끼어들었으니까. 자, 그러면 도로에서 무슨 위계가 있을까요? On the road, 도로에서는요, 우리는 모두 동등해요. 그럼 얘들아, 위계라는 게 상하도 있을 수 있지만 fair한 것도 있을 수 있지. 우리 모두 다 똑같이 동등한 입장이야. 그런데 마치 네가 뭐라도 되느냐? 내 앞에서 깜빡이 없이 끼어들었어. 내가 먼저 갈래? 이렇게. 그게 위계의 파괴라는 거야. 우리는 we are supposed to,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그렇게 중요한 표현은 아니고요, 여러분. 참고로.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는 도로 위에서 운전을 하거나 경기를 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이퀄한 관계니까 똑같은 규칙으로 깜빡이 켜고요, 어느 정도 거리 두고서 어떤 속도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게 위계야. 근데 그게 파괴당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바로 나오죠. cutting someone off, 누구를 끼어들게 했다는 거는 뭐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same 규칙, 이퀄한 규칙을 위배당하거나 침해당했다는 거죠. 비슷비슷하죠, 여러분? 그러면 누군가가 내 그 규칙이나 이런 걸 위반해가지고 했다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하면은 impl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모두한테 적용되는 same rule, those rule이 있는데 그걸 깨버렸어?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뭐야? higher status, 높은 지위. 밑에 나와있죠? 그걸 깬다는 얘기는 나는 그런 규칙 적용 안 받아도 돼. 왜? 내가 더 높으니까. 이런 걸 암시하는 거야. 그러면 높은 지위가 발생한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동등한 위계가 깨지게 되는 거지. Consider. 한번 생각해봐. 어떤 거? 누군가가 규칙을 어김으로써 어떤 말을 함으로써 높은 지위라고 내포했던 사실. 이런 경우 있죠? 여러분이요, 이거 그렇게 중요치는 않은데요. Get frustrated. 굉장히 좌절했어. 마음이 상했어. 뭐 때문에? 네 애들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누구야? 나는 부모인 거야. 그리고 또 어떤 경우 생각해보래? 너가 end the argument, 어떤 논쟁을 끝냈어.
어떤 말로? 누가 그거 왜 해야 돼요? 했을 때 내가 시켰으니까 내가 하란 대로 해 이런 얘기죠. I said so.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럼 막 누가 나한테 뭐뭐 하라고 해. 근데 내가 그렇게 시켰으니까 그냥 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생각해보자는 거야. 뭐 사무실에서 동일한 이런 뜻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대. 이제 엄마 아빠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사무실에서는 내 부하 직원한테 Because I'm the boss. 내가 과장이고 내가 팀장이니까 그냥 내 말대로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얘들아. 그걸 얘기하는 거야. 자, in this moment 이렇게 내가 한 말대로 그냥 해 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이 순간에 여러분은 뭐 한 거라고요? stop ing 계속하고 있죠? 여러분은 생각하는 것을 멈춘 거고요. 그리고 확인하는 작업 밑에 나있죠. reaffirm 아니구나. 재확인하다 맞아요? 잠깐만 sorry 잠깐만요. 되돌아가다. 다시 할게요. 그럼 너는 생각을 멈추고 아까처럼 이 새끼 뭔데 끼어들어! 라고 하는 것처럼 잠깐 생각 멈추고 너는 다시 어떤 걸로 회귀한 거야. 뭐를 회귀한 거야? 너의 생물학적 경향으로. 그 생물학적 경향은 뭐예요? 내가 타고난 거. 아까 전에 뭐 타고났다고 해서 우리는 위계로 타고났다고 했죠? 이게 재확인이죠? 그래서 너는 위계를 재확인하는 그 원래 성향으로 돌아간 거야. 그래서 위계는 우리가 타고난 성향인데 이것이 심해졌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네. 추워요? 알겠어요. 그렇네. 만약에 선생님 지금 영상 녹화하고 있거든? 그럼 4시에 가야 돼? 주요 아니면 4시까지 가야 돼? 그래? 그러면 수업은 듣고 테스트는 주요 거기 끝나면 몇 시니? 그때까지는 안 하게 될 것 같은. 혹시 그러면 다음에 테스트 볼 수 있지? 그럼 수업까지만 하고 테스트는 다음번에 보는 걸로 하자. 오케이.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언스. 이거는 그냥 마찰력에 관한 글이고요. 간단히 보시면 돼요. 자, 일단 뭐뭐 하면 이런 뜻이고 내일은 못이죠. 자, 못은 hammered in. 어떻게 되죠? 그 망치로 박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못이 망치로 박히게 될 때 해머는 망치질 하다 이런 뜻이니까 그러면 강조금은 쓴 거야. 마찰력이다 이런 뜻이야. 그럼 뭐가 마찰력이니 했더니 hold in place. 그럼 제자리에 붙들다. 다시 말하면 내가 못을 박았어. 못이 거기에 그대로 있죠. 고정시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내일이죠. 못이 왜 안 떨어지고 있어 얘들아? 마찰력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자, friction. 자, 마찰력은 힘이죠. 자, 어떤 힘이야 얘들아? 마찰력은 arise. 발생하는 힘이죠. 어떨 때 마찰력 생겨? to surface. 두 표면이 미끄러지고 있을 때 이렇게 맞다 할 때 그리고 trying to 뭐 할 때 그렇지 미끄러지려고 할 때 그리고 어디에 맞서서 뭐뭐에 저항해서 저항해서라고 쓰세요. 그럼 서로 얘들아 뭔가 저항감이 있으면서 두 개가 맞닿아서 이렇게 했을 때 마찰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try to pull apart 떼내는 거죠. 그러면 two block of wood 나무 블럭이 2개가 있어. 그런데 얘네가 어떻게 되냐면 못으로 박혀져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가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step부터 어디까지 끝까지가 설명해 주는 거지. 그래서 그냥 함께 못 박힌 이렇게 하면 돼. 그럼 2개 못 박힌 어떤 나무를 여러분이 떼내려고 할 때 the wood fiber 하면 이거 섬유란 뜻이고요. 참고만. 그러면 나무 섬유가 뭐 하고 있어? 잡고 있다는 거야. 뭐를? 내일의 축을. 그러면 그냥 못을 잡고 있다고 하면 돼. 내가 이거 떼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나무가 못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못은 힘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의 자극을 받는다 이 정도로 요약하시면 돼요. 자, 어떤 힘을 받을까? 못은 trying to rip it apart. 자, 뭐 하려고 하냐? 이거 쪼개다 이런 뜻이야. rip apart 같이.
이건 뭐예요? 못이죠. 그러면 이걸 잡아당겼을 때 못이 뭔가 자기가 쪼개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자, 뭐에 따라서 못의 길이에 따라서 못이 짧으면 좀 짧게 느낄 거고 뭐 길면 길게 느끼겠죠? 뭐 그 정도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구체적인 과학 원리까지는 괜찮아요. 어쨌든 못은 뭔가 힘을 받는 상태라는 걸 알면 돼. 그리고 우리가 we call that force. 못이 지금 뭔가 지 길이에 따라서 뭔가 내가 쪼개질 것 같아. 내가 뭐 이런 느낌을 받는 이 힘 있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힘이야. 그럼 얘들아 특별히 이 힘을 뭐라고 부르냐면 텐션, 장력이라 부른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마찰력과 장력에 관한 못과 어떤 나무에 관한 이런 일반적 원리가 있고 Your experiment can now fail into one of two ways. 두 가지 방식으로 너의 실험이 실패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내가 뭔가 이걸 떼내려고 하는 지금 순간이죠? 자, 첫 번째 방식은 못이 늘어나거나 갈라지는 경우가 있대요. 좀 이상하긴 하지만 두 개로. 그럼 못이 어떻게 늘어나거나 갈라질 수 있습니까? in half 반으로. because 왜냐하면은 못이 받고 있는 그 압력 있죠. 나 지금 rip apart, 나 쪼개질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장력의 힘이 너무 크면 못보다. 그럼 못이 이 장력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아까 전에 rip apart 하는 것처럼 뭔가 쪼개지는 거죠. 또는 못이 come loose 어떻게 되는 거죠? 느슨해지는 거지. 그럼 못이 왜 약간 헐거워지는 거야? The friction force is overcome. 뭐야? 마찰력이 어떻게 된 거니? 극복되는 거지. 그럼 얘들아 우리가 막 빡빡하게 됐을 때는 마찰력이 너무 세니까 못이 안 떨어지잖아.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빼다 보면은 뭔가 헐거워져. 왜? 이 두 표면 사이에 그 못과 이 나무 사이에 있던 그 표면의 마찰력이 조금 줄어들면 얘가 헐거워서 우리 뺄 수 있게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The force, 힘. 자, it take two. 정말 여러 번 했죠? it takes 보통 시간 투부정사. 자, 누드로가 익혀서 돼요. 투부정사인데 시간이 걸리다. 중간중간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사람 그냥 넣을 수도 있고 여기 사람 넣을 수 있는데 여기 넣을 때는 어떻게 돼? 의미상 주어처럼 사람 이렇게 쓰잖아. 그래서 시간도 되고 얘들아 에너지나 어떤 비용 이런 거 다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would take to stretch nail. 그 네일을 늘리는데 들어가는 힘. 그러니까 네일이 아까 전에 스트레치 되거나 아니면은 쪼개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힘이 그러면 take에 지금 목적어 없으니까 목관대 생략되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못이 늘어나는데 force 힘이 들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힘이 is larger than 훨씬 커. 뭐보다 그 표면에 못과 나무 사이 그 표면에 작용하는 friction 마찰력보다. So 그러면 we don't have to worry too much. 우리는 너무 많은 전자를 걱정할 필요 없다. 전자는 뭐야? 장력. 그럼 장력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이런 경우에. 그러면 it is the friction with which we need to concern ourselves.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실험을 지금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건 뭐냐? friction. 마찰력이 중요하다는 거지. 어떤 마찰력? 위를 위치로 지금 전체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꾸며주고 있는 거죠? 이 마찰력으로 마찰력에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concern 뭐 신경 쓰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제는 신경 써야 될 것은 이걸 빼기 위해서 마찰력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못을 빼고 마찰력과 관련시켜서 한 지문입니다. 출제될 것 같진 않아. 내용상으로는. 어법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거 하고 지호 가도 될 것 같아. 이거 쉬워. 자, traditional bank manager. 자, 그럼 뭐냐면 은행원이라고 하는 이미지, 과거 이미지, 요즘의 이미지를 비교 대조한 거야. 자, 전통적인 은행원, 은행가, 뱅크 매니저, 지점장. 은행에서 조금 지위가 있는 사람은 옛날 1950년대만 해도 was respected. 뭐야? 인정받는 기둥. 이란 얘기는 뭔가 중심 역할이죠. 비유법이야.
그래서 너는 우리 집안의 대들보여 기둥이여라고 하는 것과 똑같아. 그러면 어떤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존경받는 사람이었어. 그러면서 cautious, 굉장히 신중하고 careful, 그 다음에 뭔가 조심성이 많는 그런 어떤 종류의 사람으로 비춰졌다는 거. 이 사람의 이미지. 그리고 이 사람은 후가 관계대명사로 소식하고 있죠. went to bed early, 그냥 일찍 잠에 들고, 이미지야 다. didn't drink too much, 막 술이나 이런 것도 잘 안 할 것 같은 굉장히 바른 이미지의 사람이었다는 거야. but 20년이 흘렀어. 1970년대 들어서는 new kind of banker appear, 새로운 종류의 은행가가, 은행원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미지가 달라. 어떤 사람이야? loud, 되게 시끄러워. flash, 화려해. 그리고 오만하고 거만한 태도를 가진 사람. 이미지가 반전됐죠?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포커스하는 일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 자, these bankers, 이 은행가들은 love taking, 뭐 하는 거? 이게 달라졌다는 거야. 위험을 뭐다? 감수하다. 위험한 일을 하는 거야. 리스키한 일을 하는 사람들로 변모한 거야. 그럼 어떤 의미에서? They wanted to, 걔네들은 get rich quick, 굉장히 빠르게 부자가 되는 것을 원했어. 돈 많이 벌고 싶어. 두 번째, blow 하면 뭐야? 펑펑 쓰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그들의 돈을 펑펑펑 써버리는 거야. 비싼 차, 비싼 샴페인 막 이런 거 먹으면서. 그리고 they made their money, 이거 뭐 하는 거야? 돈 벌다 이런 뜻이죠? 그들의 돈을 벌었어. 뭐를 통해서? 그럼 도대체 위험을 감수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이 일이 뭐죠? Through what is called speculation. 자, 관계대명사 맞쓴 거고 투기라고 불려지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얘네들이 돈을 벌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보편적으로 얘들아 사람들이 buy thing, 어떤 물건을 구매해. 그럼 우리 왜 구매해? Because 이유는 they wanted to use them, 용도의 의미가 있어서 나 뭐 그 물건 쓰려고.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 우리는 무언가를 사용하면서 물건을 구매해. such as, 예를 들어서 밀을 산다고 해보자. 왜? 얘는 빵도 만들 수 있잖아. 그죠? 우리가 구매하는 건 빵 만들 거. 왜? 빵 먹어야 되니까. 두 번째는 페트롤 하면 휘발유야. 왜? 차를 끌어야 되니까. 그럼 실제 용도에 따라서 구매를 했어. 하지만 사람들이 뱅커뿐만 아니라 지금 일반 사람들 투기를 하죠. 부동산 투기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투기를 하게 되면 use가 아니란 말이야. They buy thing, 똑같이 구매하는 행위는 해. Even when they have no interest in using them. 뭐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 사용. them은 여기서 뭐예요? things죠. 그러니까 그 물건을 사용하는데 관심 1도 없어서 구매 행위를 한다는 거. 그럼 얘들아 왜 투기해? 오로지 뭐를 위해서? 그거 뒤에서 찾아보자. They might buy a load of wheat. 그러면 밀 엄청 많이 살 수 있어. 왜 사? Simply because they think. 그 투기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 때문에 산다는 거야. think that 이렇게. 뭐가 중요하죠 여러분? 가격이, 밀의 가격이 will going to rise. 뭐예요? 상승할 걸로. 다시 말하면 사용 관련 없이 뭐 가격 상승만을 보고서 어떤 것에 대한 구매가 일어나는 걸 우리가 투기라고 한다는 거야. 그게 이제 뱅커들의 요즘의 모습이고. 그럼 갑자기 밀값이 왜 뛸까? When a drought, 그치, 가뭄이라고 하는 게 예측된다. 그냥 참고로. 그래서 밀이 엄청 재배되거나 얘가 막 자라는 그 시기에 야 밀가? 야 가뭄이 있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밀이 제대로 생산 안 되겠죠? 그럼 밀값이 엄청 뛰겠죠? 공급이 적으니까. 그래서 산다는 거. 다시 말하면 걔네들이 예측이 맞아. 밀값이 밀값이 엄청 상승해. 그게 맞아. 그러면 day later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 지금 안 팔고 야 그러면 내년 가을에 팔아라. 가뭄이니까 수확량이 없으니까 걔네들이 나중에 그것을 팔겠죠. 그럼 걔네들은 왜 투기하는 거죠? 핵심 단어. 투기의 동기죠. 결국에는 사용이 아니라 이익만을 위해서 투기하는 행위들의 모습이 뱅커들한테 다른 의미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죠. 오케이. 지호는 가고. 지호야, 선생님이 지금 잠깐만. 줄 자료가 있는데 근데 잠깐 한 2분 정도만 요거 모르고 보면 되고.
펼치고 오는 건 불가하니까 파일을 남아서 보자. 오늘 테스트랑 그 다음에 저번에 못 봤던 올리브스. 알겠지? 오케이. 세 개 나왔어요. 3개. 고생했어. 잘가. 자, 봅시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 해도 되는 거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합시다. 자, 종이. Paper's mechanical property. 자, mechanical 하면은 기계 이런 뜻이고 물리적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종이의 물리적 특성은 lend them to 무슨 뜻이야? 어디에 적합하다. 자, 어디에 적합하죠? 종이 뭐야, 얘들아? 접다, bending, 구부리다. 이런 뜻이야. 너네 만약에 열심히 집중해서 안 들으면 선생님도 이 시간에 굳이 이렇게 시간 들여서 수업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집중해서 하세요. 자, 그래서 접거나 구부려야 되는 특징이 있다는 거야. 자, 셀룰로스. 그러면 얘네를 구성하는 얘들아 섬유가 바로 셀룰로스라고 하는 파이버래. 그런데 오버 위치는 전체 플러스 관계대명사 표현이고 그냥 주어 동사죠. 여기서 it은 누구예요? 페이퍼죠. 그러면 종이가 만들어지는 섬유. 다시 말해 얘는 이런 섬유로 되어 있는데 뒤에 완전한 문장으로 꾸며준 거죠. 이 파이버는 자, partially 부분적으로 자, 어떤 특징이 있어 얘들아? 그렇지. 꺾일 수 있대. snap 비슷한 거야. in the area. 그러면 무슨 얘기냐? 내가 얘들아 얘를 갖다 접잖아. 그럼 막 내가 무한대로 접어. 이거 몇십 번이 이거 한 개라고 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 종이 어떻게 될 수 있어? 이렇게 구부려질 수 있지. 그 얘기야. 그래서 얘가 maximum band 이렇게 구부러질 수 있는 거의 최대 직각에서도 얘가 이렇게 꺾일 수 있대. 자, 그러면 allowing 엄마야. 자, allowing 가능하게 한다. 뭐를 가능하게 한다는 거야? 이거 내 건데 꺾어서 내가 깜짝 놀라서 그래요. allowing 자, permanent. 자, 그러면 영구적인 crease는 밑에 나와 있어. 뭐가 가능하대 얘들아? 뭐가 가능하대? crease 뭐예요? 그래서 주름. 그럼 얘 주름 이렇게 생겼잖아. 그래서 영구적인 주름을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to form 형성되도록 한다. 왜냐면 목적어 목적격 보호 받은 거니까. 자, 그래서 while 자, sufficient fiber 그러면 충분한 섬유가 자, undamaged 그러면 종이를 내가 막 이렇게 하고 하더라도 얘들아 얘의 섬유는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어느 정도는 남아있어. for material 어떤 물질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물질로서 섬유가 아직 덜 손상되고 있냐 not to 안 되도록 하는 물질 어떤 거? 갈라지거나 fall apart 무슨 뜻이야? 그냥 찢어지더라 하면 돼. 찢어지지 않도록. 그럼 얘들아 내가 이거 갖다 막 여러 번 접어서 구부린다고 해서 얘가 갈라지거나 찢어지지 않잖아. 그치? 자, 그리고 넘어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것은 뭐다? 상당히 계속 페이퍼 얘기하는 거죠? 자신의 능력, 종이의 능력을 유지한다는 거야. 아무리 구부러져도. 그럼 어떤 능력을 유지하냐? 자, 투부정사로 꾸며주는 거고 자, 뭐를 resist ing 아까부터 계속했죠. 뭐를 저항하거나 거부하는 거. 그래서 pull apart 찢겨진 거, 그쵸? 그래서 찢겨지는 거 같은 것을 저항하는 힘을 종이는 끝까지 갖고 있어 이렇게. 그런데 종이가 그러면 영원히 안 찢어지나요? 찢어지죠. 이거 페이퍼죠. 페이퍼는 torn은 tear의 과거분사잖아. tear가 무슨 뜻이야? 괜찮아. 지금 여기에는 무언가를 걷어낼 때가 아니라요. tear가 무슨 뜻이고 tear의 톤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야 돼. tear 무슨 뜻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종이는 찢어지지 않을 힘도 있지만 찢어질 수 있죠. 너무나 쉽게 아주 정확하게 촥. along the crease. 뭐를 따라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무슨 단어니? 이거 자꾸 까먹네. 주름. 그럼 우리 애들아 어떤 거 제대로 하려면 딱 한 번 주름 적어주고 이렇게 탁 찢잖아. 그래서 주름을 따라서 아주 정확하고 쉽게 찢어질 수도 있다. 자, 어떨 때 종이가 우리가 잘 찢어지죠? 그거 버틸 수 있는 힘도 있지만 weakness. 종이가 어떤 약함을 갖고 있는 지점이 있어. 그럼 얘들아 종이가 약한 지점이 뭘까? 얘가 추가적인 설명해주는 거 부연. 아주 조그맣고 초기에 찢김. 그럼 종이 입장에서는 어디가 여기가 살짝 이렇게 살짝 찢어져 있잖아 초기에. 그러면 이게 얘 약한 부분인데 이것이 이 약한 부분이 open up 개방하다 열다 이런 뜻이고 개방될 때. 그러면 살짝 찢긴 부분이 있을 때 그 주름을 따라서 종이는 굉장히 잘 찢긴다. 자, 그래서 이거 우수한이란 뜻이고요.
조합. 그러면 종이는 때에 따라서는 잘 결대로 찢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찢기지 않게 굉장히 존버해서 탄탄한 내구성을 갖고 있기도 하고 이 종이의 우수한 조합은 만들어준다. 얘 누구라고요? 종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를 뭐 하죠? assume. 무언가를 취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얘들아 우리 유치원 어린이집 갈 때 제일 먼저 이 손으로 한 어떤 공예 제일 먼저 뭐 해? 종이 접기 하죠?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shape of any object 그 어떤 대상의 모양도 다 종이로 접을 수 있잖아. 종이 예술도 있죠 심지어. 자 뭐를 통해서 우리는 그쵸 그 주름과 접는다는 행위를 통해서 막 학도 만들고 난리가 나잖아. 걔 뭐해 주름 만들고 다 접잖아. 따라서 그게 보다 이게 얘들아 종이 접기 예술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걸 종이 접기 예술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누군가 한 말해 그러면 종이 말고 이런 식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다른 물질 없니? There are 있다 없다? few 거의 없다. 자 뭐가 거의 없어? 이 주어가 없어. 그러면 as good as 여기 그냥 수식어구로 해봐 얘들아. 그리고 뒤에 as paper 쓰세요. 그럼 뭐예요? 종이만큼 이렇게 훌륭한 재료는 있다 없다? 없다. 종이가 갖고 있는 섬유로서 특징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대단하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야 근데 그것도 다 주름 져주고 걔도 뭐 탄탄하잖아. 이런 재료가 있을 수 있겠지. 첫 번째는 메탈 호일이에요. 금속 호일. 우리 뭔가 음식물 같은 거 포장할 때 쓰는 애들 있죠. 그거 말하는 거야. 그래서 금속 호일은 주름이 져지죠. 살짝만 이렇게 움직여도 바스락거리면서 주름 생기잖아. 하지만 종이와는 달리 control of the crease 그 주름이라고 하는 통제가 좀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살짝만 건드려도 이렇게 막 이렇게 되잖아. 자, 두 번째 다른 물질 plasticity.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된 어떤 시트 종이 같은 애가 있나 봐. 그럼 plasticity는 doesn't tend to 솔직히 말하면 얘는 hold a crease. 플라스틱에 우리가 주름이 생기니? not at all. 부정어 강조죠. 그냥 부정어를 보시면 돼요. 전혀 안 접혀지고 전혀 주름이 안 생겨. 모하지 않는 한 주름이 생기기가 힘들죠 여러분? Unless plastic sealing. 그래서 플라스틱이 soft 아주 부드럽지 않는 이상은 플라스틱은 사실 주름이 생기진 않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건 아마 여러분이 처음 볼 거고요. 거의 사용되지 않는데요. 자, 이니치는 우리가 알다시피 앞에는 어떤 애를 부연하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는 수식어구나 마찬가지야.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거야? 바로 앞에는 얘 부연이야. 그럼 플라스틱이 너무너무 부드러운 그런데 얘가 형용사 역할을 해. 그래서 관계 대명사가 아니라 관계 형용사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참고적으로만 아세요. 그럼 어떤 경우? 플라스틱이 너무너무 부드러운 경우에 이런 얘기야. 뒤에 완전한 문장 똑같아. 그럼 얘들아 플라스틱이 너무 부드러우면 크리즈는 생길 수 있겠지? 그런데 이거 플라스틱 얘기하는 거야. 플라스틱 시팅은 뭐가 없겠어? rigidity, 단단함, 탄탄함은 없다는 거야. 그런데 이 탄탄함 왜 필요해? required, 이 rigidity, 단단함은 요구되는 거거든. 뭐 하기 위해서? wrap 하면 무슨 뜻이야? 포장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어떤 물질을 덮을 때 사실 단단함 너무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얘는 좀 부족해. 각각의 장단점이 지금 다 있죠? 그래서 강조. 결국에는 그 모든 상황을 커버할 수 있는 물질 뭐밖에 없다? 종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뭐 강조한 its ability hold a crease. 그럼 얘 당연히 누구야? 이제는 다시 우리의 주인공 종이로 넘어오셨어요. 아니 종이지. 종이의 능력이지. 종이 무슨 능력 계속 얘기했어? 그 주름 생기잖아. 그런데 주름은 생겨. 충분히 셀 수 있어. 어떤 모양으로 접을 수도 있어. while 그러면서 그러는 동안에 반면에가 아니야. 그러면서 뭐 할 수 있어? 분사구문 유지한 거죠. remaining still 뻣뻣한 상태. 다시 말하면 요거 얘들아 rigid 있었지. 굉장히 단단하고 탄탄한 상태를 또 유지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럼 주름도 생기는데 다루기도 쉽고 은차나 뻣뻣하지만 단단해서 어떤 걸 덮기에 래핑하기에 너무 좋다는 거지. 그래서 이 능력이 주어져. 자, 능력 단수니까 강조 구문에서 동사 어떻게 한다? 단수 받는다. 페이퍼가 특별히 독특하게 유일하게
suited for, suited to. 적합하다. 적합한 형용사? 그러니까 종이가 이 목적에 딱이지. 어떤 목적이야? 위에서 나왔던 포장재. 아까 위에서 포장재 나왔었죠? 그래서 종이가 어떤 포장재로서의 적합성 다른 거죠. 브레이크해요. 나머지 두 개 더해요. 브레이크 해요. 나머지 두 개 해요. 이게 보세요. Keep going? Yes. 오케이. 자, 고양이 얘기를 보겠습니다. 엄마 고양이는요, can tell, 구별할 수 있어요. 뭐를 구별할 수 있냐? which, 어떤이라고 하는 형용사적 의미 있다고 우리 이번 시험도 진짜 많이 했어. 그럼 어떤 키트는 새끼 고양이야. 그럼 어떤 새끼 고양이가 belong to them, 내 건지. 어떤 게 우리 자식인지. mother cat. 구별할 수 있대. 그럼 봐봐. When litter, 얘도 새끼 냥이에요. 새끼 냥이가 are mixed up, 섞여 있어. 남의 집에, 우리 집에 이렇게 됐을 때 they, 누구죠? 엄마 고양이에요. 엄마 고양이는 그들의 kittens, 새끼 고양이들의 냄새를 구별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맞는 거야. 내 새끼인지 아닌지. 자, to 뭐하기 위해서 distinguish 무슨 뜻이야? 구별하다. 그러면 얘네는 누구죠? 자기들의, 그럼 뭐야? Their kitten. 이렇게. 그래서 엄마 고양이는 엄마 고양이의 자식들, 새끼들을 구별한다. 그쵸? 누구랑 새끼들과 다른 어미 고양이들의 이렇게 되는 거야. 남의 자식과 자기 자식. 오케이. Despite this, 이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 사실은 뭐야? 냄새로서 내 새끼를 구별할 수 있다니까? 그쵸?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여러분?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자기 새끼만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데 when faced with 이렇게 뭐뭐에 마주했을 때 많이 쓰인 거야. 분사구문 쓴 거야. 어디에 마주했을 때? Selection of the kittens. 그러면 진짜 얘들아 실제 상황에서 내 새끼랑 남의 새끼를 구분해야 되는 어떤 셀렉션, 선택의 순간이 있을 수 있지. 키튼 새끼 고양이. 동물도 후라고 써요, 여러분. 무조건 위치넷은 아니에요. 그럼 얘네가 from nest, 그 둥지로부터 떠나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을 때 냄새 맡아서 우리 집에 이렇게 찾아야 되잖아. 그럼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her one, 그 다음에 자기의 새끼. 여기 키튼이 생략된 거죠. 그럼 우리 새끼, 남의 새끼, 그쵸? that. 그럼 어떤 애들이야? aren't hers. 그녀의 것이죠? 그래서 그녀의 뭐예요? kittens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내 고양이가 아닌 거, 우리 새끼가 아닌 거, 남의 새끼를 구분하는 어떤 셀렉션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갑자기 컴마 해가지고 나의 새끼, 남의 새끼 왜 자꾸 너무 새끼라고 하지만 그거 왜 나온 거야? 이거 부연 설명이야. 어떤 선택? 그쵸?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의 구분의 그 선택. 이게 놓여졌을 때 자 신기하게 여러분 뭐예요? 어미 고양이가요 doesn't appear to 뭐뭐인 것 같지 않아 보이냐면 추측하기에 이거죠. favor 하면 편애하다 이런 뜻이야. 선호하다? 그러면 냄새만 맡아서 우리 고양이만 이렇게 물어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거나 해야 되지. 그런데 신기하게 구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식만 편애해서 셀렉트 하지 않는다는 거야. 신기하지? When we treating them. 자, 계속 분사구문 나오고 있죠? 뭐 할 때? 자, 오프스프링이니까 오프스프링이라 하자 우리도. 이게 새끼 또는 자손이란 뜻이잖아요. 그럼 걔네를 찾아서 집으로 돌아갈 때 남의 집, 옆집 애도 다 데리고 간다는 거야. For the reason for this. 그럼 이거 보자. 편애하지 않는다는 거. 누구와 누구를? 그치. 내 자식과 남의 자식 다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얘네들이 구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고양이들 다 데리고 갈까? 애기 고양이들을?
uncertain. 사실 그게 분명하진 않아. 뭐 걔네들 인터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비록 뭐에도 불구하고 distress vocalization. distress는 고통이란 뜻인데 여기서 조난이야. 얘들아, 조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무슨 뜻이야? 조난. 길을 잃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애기 고양이들이 길을 잃었고 엄마가 없을 때 얘네들이 나 집에 데려가줘 하면서 조난 발성을 하는데 우는 소리 내잖아. 그리고 또 꾸며주는 거죠. kittens. 그러면 그들의 둥지로부터 lost, 길을 잃은 kittens들이 어떤 소리를 막 내. 그럼 이 발성들이 are known to, 뭐뭐라고 알려져 있어. 굉장히 강력해. 그러면 그 소리가 굉장히 강력하면 우리 애가 지금 나 부르고 있네? 가서 냄새 맡아서 그냥 데리고만 오면 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이유가 볼 수 없다. 이유라고 볼 수 없다는 거야. 그 얘가 발성하는 게 크다는 게. So 가주어 진주어. 잠깐만. 이렇게. 요거 얘들아 가주어 진주로 바꾸자. 요거 취소해봐. 요거 없애고 가주어 진주로 바꾸세요. 이렇게. 그래서 의미상주어 가주 진주. 그러면 새끼 고양이들이 울음소리가 크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의미상주어죠. 어미 고양이가 resist 계속 나왔죠? 얘는 지금 노구 얘기하는 거야. 계속 키튼스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오프스프링하고 키튼스가 자꾸 바꿔나니까 가장 가까운 거 하면 돼요. 여기서는 키튼스였죠. 그래서 어린 고양이들을 retrieve, 다시 둥지로 데려가는 것이 거부하는 게 어렵다. 그럼 무슨 얘기야? 얘네가 막 그렇게 울어 제끼니까 얘네들을 다시 둥지로 데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지. 그쵸? 막 울어 제끼니까 regardless of 뭐뭐에도 뭐뭐와 무관하게 키튼스죠. 똑같이. 그 울어 제끼는 고양이들이 자기 새끼가 인지 아닌지와 무관하게. 그럼 이런 얘기야. 내가 냄새를 식별해서 우리 자식만 데리고 안전한 둥지로 갈 수도 있어. 그런데 기본적으로 고양이들의 그 울음소리가 엄청 우렁차다고 했지. 그러니까 울어 제끼니까 아유 그냥 뭐 옆집 강아지든 옆집 고양이든 뭐 뒷집 고양이든 간에 그냥 어떻게든 데려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얘가 다른 고양이들도 데려가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 너무 울어 제끼니까 아유 그래 너도 가자 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왜 옆집 고양이까지 같이 데리고 가는지가 불확실하다는 거야. 저게 이유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걔네가 큰 소리로 운다고 해서 걔네를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딴 이유가 있다는 거지. 맞아요. 그 딴 이유를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 왜 냄새를 식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모든 고양이들 다 데리고 가는 거 새끼 고양이들? 야생에서는 자 이거 별표 단어야. 소리 내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걔네가 막 악을 지르든 뭐든 소리를 내는 것이 이렇게. 그럼 엄연히 말하면 스킹하는 키튼. 그럼 바깥에서 오픈된 공간에서 둥지도 아니야? 거기서 걔네가 막 울음소리를 내는 그것이 어떻게 된다? 뭐일 수 있어? 한 마리니까 한 마리가 만약 운다고 해봐. 그러면 그것이 뭐 할 가능성이 있냐?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한 마리가 야옹야옹 해. 그러면 어떤 천적을 끌어들일 수 있는 어린 고양이가 주변에 있구나라고 하는 일종의 시그널이 된다는 거지. 그리고 컴마 찍고 위치. 그리고 뭐 하는 거? 앞에 문장 전체죠? 앞문장이라고 하세요. 그럼 한 마리 고양이가 어떤 천적한테 시그널을 보내는 것은 is bad news,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라는 거지. 누구한테? 다른 주변에 있는 우리 고양이나 새끼 고양이들한테. 여기서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it은 누구야? 그렇지. 막 울어 제끼는 그 고양이 얘기하는 거 새끼 고양이.
그럼 걔 때문에 주변에는 그런 천적들이 다 불러 모이게 되잖아. 그러면 우리 고양이도 새끼 고양이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아마 데리고 가는 거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거 빠른 구조라고 하는 게 뭐야? 빨리 네스트로 데리고 가는 거지. 그래서 crying kitten, 울어 제끼는 그 고양이의 빠른 구조가 아마도 좀 훨씬 더 좋은 전략이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야. 자, 어떤 전략? prevent A from ing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뜻이야? A가 ing 하는 것을 막다 이런 뜻이죠. 다음은 여기서 누구죠? 키튼스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얘들아 내리자. 선생님 그냥 쓸게. 너네 내려도 돼. 그러면 어린 고양이들이 draw는 뭐야? 이끌다, 끌어들이다. 그래서 어린 고양이들이 뭔가 시선을 끄는 거야. 뭐 원치 않는 관심. 이건 누구한테 오는 거야? 그렇지, 천적한테 오는 거지. 자, 40번 요약문이었으니까 눈으로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mother cat는 identify 식별하다. 그들의 어린 고양이를 식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미 고양이들은 likely to 어떻게 행동한다? collect 데리고 온다. any lost 길 잃은 우는 고양이들은 다 데리고 온다는 거야. 어린애들. possibly 아마도 to reduce 어떠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 predator한테 감지되거나 포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볼 수 있죠? 라스트 원입니다. 가봅시다. 자, many animals pursue mixed strategy accumulating both body fat and food. 자, 동물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성향인데 추구하는데 혼합된 전략을 취한다. 자, accumulate는 축적하는 거죠. 모으는 거야. 자, 그러면 혼합한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를 한다는 얘기죠. 아니면 다 할 수 있고 체지방. 그 다음에 이건 식량이죠. 그럼 몸속에 쌓는 게 저 두 가지인 거야. 그리고 컴마 찍고 위치는 앞문장이죠. 그러면 동물들은 저 두 가지를 쌓는 거, 축적하는 것을 혼합된 방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lead to 사람들한테 질문하게 만든다는 거야. What are the relative advantages, disadvantages of these two forms of energy storage?까지. 그래, 얘들아, 혼합됐다는 얘기는 A를 할 수도 있고 체지방을 할 수도 있고 식량을 축적할 수 있는데 그럼 도대체 상대적인 이점과 단점이 무엇이냐? 이 두 가지 형태의 에너지 저장에 있어서 이거 에너지 저장하는 거잖아. 난 체지방으로 저장할래. 나는 음식으로 저장할래. 그럼 체지방으로 저장한 애는 이거에 장점이 있으니까 음식으로 저장한 애는 이거에 장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죠. 그게 뭐냐는 거야. 자, 하나씩 알아보자. 자, maximum fat deposit. 이번에 뭐야? 지방이야. 그래서 body fat이 결국 fat이에요. 그러면 최대치로 내가 지방을 축적해. deposit 축적이야. accumulation은 똑같아. 그러면 최대로 지방을 축적하는 것은 늘어난다. 뭐에 따라서? 체질량에 따라서. 체질량 그냥 알고 있으면 돼. 어떤 체질량 개념. 뭐 비율 이런 거를 굳이 알 필요 없고. 그럼 체질량에 따라서 지방의 축적량이 증가한대. 반면에 최대치의 푸드 스토리지 음식의 저장은 이번에 음식을 저장하는 거 축적하는 거야. 그것은 어디에 제한되지 않아요. 어디 바디 사이즈. 다시 말하면 내가 지방을 쌓는다는 행위는 체질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여기에 제한을 받는 건데 음식을 저장한다는 것은 몸의 사이즈랑은 무관하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건 현상이잖아? 그러면 그래서 어땠다는 건데? 뒤에 문장이 중요하죠. This means 그게 무슨 뜻인 줄 알아? 이렇게 작은 동물 especially small animal 조그만 동물들은 몸 사이즈가 작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accumulate 축적할 수 있는데 훨씬 더 큰 에너지 저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뭐는 안 돼?
지방은 안 되죠. 왜? 체질량이라는 게 뭔가 바디 사이즈랑 관련이 있는데 얘네는 바디 사이즈가 조그마잖아. 그러니까 얘네는 에너지 저장을 최대치로 하고 싶으면 몸 사이즈랑 관련 없는 어떤 형태로? 그렇지. 저장된 음식의 형태로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몸 사이즈랑 관련 없이 내가 에너지 비축할 수 있는 거 오케이. 나는 음식으로 하겠다. then 뭐보다 much greater than 이렇게 되는 거죠. 세모로 하세요. they can 걔네들은 뭐야? 몸 사이즈 작은 애들이 뭐 할 수 있는 거보다 그럼 얘들아 조동사 뒤에 똑같은 표현인데 우리 굳이 똑같이 쓰니? 안 쓰죠. 그러니까 accumulate energy reserve가 뒤에 생략된 거죠. 에너지 저장할 수 있는 거보다 어떤 형태로? 체지방 형태로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니 얘들아? 오케이.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자, for 게다가 말이지. 그럼 지금 뭐야? 음식의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의 장점. 첫 번째, 몸 사이즈에 상관없이 조그만 애들 할 수 있다. 두 번째, 저장된 음식은 경제적이야. 다시 말하면 효율적이야. 뭐보다? 체지방보다. 그거 왜 그래? 이유 설명해 준대. 왜냐하면 fat, 지방은 자, 어디에 기여한대? 체지방. 아까 얘기했잖아. 체지방에 기여해. 그리고 신진대사율이죠. 참고만 하시면 돼요. 신진대사율은 증가해. 뭐에 따라서? 체지방에 따라서. 그럼 봐봐. 지방은 체지방이고 체지방은 신진대사율과 관련이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또 설명해줘. In other words,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하면 there is 있다는 거야. 신진대사를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야. 치러야 되는 게 있다는 거야. 자, 뭐 하는 데 있어서 이거 전치사 쓴 거죠. 그럼 뭐 하는데 신진대사에 비용이 들어? 지방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다시 말하면 지방을 유지하는 데는 비용이 들어. 그러니까 비용이 안 드는 음식이 효율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나오죠. 과도한 지방의 축적은. 그럼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지방을 축적하는 데는 신진대사를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든다고. 근데 얘를 과도하게 축적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니? 부정적인 효과가 끼친다는 거지. 딴 얘기구나 얘들아. 딴 얘기예요. 그럼 얘들아 정리해보자. 같이 정리해보자. 이게 말로만 하니까 쌤도 거야. 자, 지금 우리는 음식으로 저장하는 거의 장점을 얘기하고 있죠? 자, 첫 번째 아까 전에 뭐였어? 작은 체구, 그치? 바디 사이즈와 무관하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진대사한테 비용이 없다. 얘를 비용이 있다고 했으니까 얘는 비용이 없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뭐라고?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라고 방금 전까지 얘기한 거죠. 이해됐죠? 오케이. 점점 여러분 죽어가네요. 자, 보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가보자.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과도하게 만약에 지방을 몸에 쌓아. 그러면 부정적 측면이 있어. 어디 동물들의 몸에. 자, 뭐 하는 데 있어서? 프레데터를 피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얘로 적자 얘들아. 얘는 어떤 거야? 과도할 경우 천적, 회피, 어려움. 그냥 특징 적을게 얘들아. 꼭 장점만 나열하고 있진 않죠? 각각. 그럼 당연히 뭐야? 이것 때문에 얘로 먹는 게 더 좋다 이런 얘기죠? 맥락은 비슷해요. 자, 그리고 만약에 어떤 동물들은 냉혈, 온혈 다르잖아. High body temperature, 높은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다고 해보자. 온열 동물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체온 유지에 있어서 동물들은 뭐뭐라고 예상된다. 뭐 해야 된다고? accumulate more energy. 에너지를 많이 너네가 모아야 되네. 어떤 형태로? 여기까지 해보자. 여기까지 잡자. 이렇게. 그럼 어떤 형태가 체온 유지에 훨씬 더 좋대? 음식을 저장하는 것이 뭐보다 than. 이것도 몸으로 써져? 그래서 body fat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세 번째. 높은 체온 유지 유리. 장점이 많네. 그래서 엄연히 말하면 이것도 얘의 장점이지 얘들아. 천적을 잘 피할 수 있어. 이 정도로 보면 되죠. 자, 계속 이어서 보자. 자, eating food and converting into fat avoid this type of losses and energy cost of maintaining stored food. 자, 그래서 음식을 먹고 그리고 그 음식 푸드죠? 그래, 얘들아 음식을 먹은 다음에 convert 바꾸는 거죠. 뭐로? fat, 지방의 형태로. 그것은 avoid 이런 식의 뭐다 로스 손실, 에너지 손실이나 에너지 비용을 줄여준다. 그럼 손실도 없고 비용도 없으니까 네, eating food 하는 게 좋겠죠? 자, 뭐 하는 데 있어서? 그렇지. 저장된 음식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자, 이것도 장점이죠? 이거 한꺼번에 적어줄게. 선생님이 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어디로 보면 돼요? 자, 이렇게. 그래서 체지방의 엄청난 축적은 L2. 자, 뭐로 이어진다? 자, 동물들의 fasting. 뭐예요? 어머야. 이거 단식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체지방으로 만약에 누적을 해서 에너지를 저장할 때 L2, 자, 뭐를 더해진다? 어떤 걸 증가시킨다? 동물들의 단식 능력을 크게 늘어나게 할 수 있다. 단식이라고 하는 건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어떤 시간이고 음식을 먹지 않고도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준다는 얘기가 장점이죠? 장점이 나왔어요. 자, 특히나 큰 동물들한테. 그래서 등치가 큰 애들은 오랫동안 식량을 섭취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기간을 늘려주는 게 바로 지방 형태로 에너지를 섭취하는 거. 자, permitting 뭐 함으로써? 가능하게 함으로써 동물들이 어떻게 하는 거?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럼 왜 오랜 시간 동안 단식하는 게 가능하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렇죠. 동물들이 prolong, 오랜 기간에 dormancy 하면은 동면이죠. 그래서 휴면이 결국에는 동면, 겨울잠 자는 거지. 그런 상태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할 수 있다? 먹이를 구하지 않고 푹 잘 수 있으니까 상대적인 안정성의 동면 상태라고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어떤 거? 두 가지 다 얘기하는 거야. 지방의 축적이나 아니면 음식의 저장, 이 두 가지 방법 다 아주 결정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저거 마저 정리해보자, 얘들아. 자, 높은 체 유지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썼지? 해피 어렵게 했고 높은 체 유지하고 얘들아 중간에 우리 한 문장 안 했구나. 그치? 그거 보자. 왜 이게 안 했어, 얘들아? 아니 그냥 그 얘기 해줘야죠, 여러분. 자, 반면에. 그래서 어차피, 갑자기 왜 제 장점만 열고 하다가 갑자기 왜 이거 장점이 나왔는지, 내가 읽었을 때 이 내용이 아니었는데 뭐지? 라고 했는데. 자, 반면에. 자, 그러면 얘들아, 봐봐. 그러면 체지방을 저장하는 거의 장점 우리 방금 전에 설명했고, 자, 그러기 전에 반면에 저장된 음식은, 그럼 뭐겠어? 저장된 음식 형태로 하는 것도 단점은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뭐다? 부패하다, 상하다. 근데 만약에 얘들 음식의 형태로 몸에 저장이 되면 그거 상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죠. removes. 그럼 이걸 영양소로 몸에 지방의 형태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볼에 막 다람쥐들이 여기에 뭐 껴놓잖아.
그런 것처럼 만약 음식을 몸에 저장해 놨을 때 뭐야 이거 강도 또는 훔치는 사람인데 여기서는 도둑이라고 하네. 도둑. 그럼 예를 들어서 누가 와서 이거 빼갈 수 있잖아. 그래서 도둑들이 와서 이거가 제거될 수도 있어. 뺏길 수도 있어. 그리고 or may simply be lost. 어떻게 돼? 잃어버릴 수 있잖아. 가지고 다니다가 어디에 저장돼 놓고.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지. 그래서 많은 동물들은 에너지를 소비하잖아. 자, 에너지 소비한다. 문장 끝나도 되죠? 자, 에너지 소비 어떻게 하죠? managing, 무언가를 관리하면서 protecting, 보호하면서 그들의 음식의 저장. 다시 말하면 음식을 저장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될 수 있다는 거죠. 관리해야 되니까. 안 썩게 해줘야 되고 잃어버리지 않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음식을 먹고 걔를 소화하는데도 그쵸? 많은 비용이 드니까. 그럼 여기 정리해보자 이제. 다 했다. 자, 두 번째. 여기 가자. 단점. 부패. 그 다음에 뺏기는 거. 강도당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손실의 위험성이 있죠. 자, 두 번째 어떤 거 있었죠? 보관하는데도 비용이 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거 비슷한 거야. 저장하는데도 어떤 에너지 소모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로 가자. 그렇죠? 그래서 체지방을 쌓는 거, 그 다음에 음식으로 에너지를 보존하는 거에 각 장단점을 비교하는 글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해됐어? 질문 있어? 없어? 오케이. 브레이크 타임 가지시고